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렇게 뭐 장황하게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심리학에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주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 공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 또 심리학의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심리학의 역사, 정리. 자, 수업 목표는요. 심리학의 태동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만 알고 갑시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열어봅시다. 심리학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심리학은 과연 철학일까요? 과학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리고 또 요즘 심리학의 트렌드, 유행은 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또 참고 영상이 있는데, 이 참고 영상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시청하시고, 그 참고 영상을 봤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나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담을 통해서 배우려지 않고 실패담을 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런 거예요. 또한 실패한 사람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연 실패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1번 상자는 800원을 얻고, 2번 상자는 200원을 얻고, 3번 상자는 10원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적으로 일부러 1번 상자, 그러니까 800원을 얻을 수 있는 상자는 넣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선택을 했었을 때, 이 둘 중에서 실험자는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은 다음 사람한테 어떤 상자가 얼마짜리다, 얼마를 얻는다 혹은 잃는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자의 위치를 알려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 2번 상자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요. 사실 3번 상자를 알려주는 것이 다음 사람한테 도움이 되죠. 왜냐? 이것만 안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2번 상자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살짝 비틀어서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앞에 참가자가 나한테 어떤 상자를 알려줬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도 대부분의 참가자가 200원을 딴 상자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10원을 잃은 상자의 위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즉, 우리는 실패 공유도 싫어하지만 실패담을 듣는 것도 싫어한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실패를 들을 줄 알아야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심리학 연구의 트렌드 변화를 한번 봅시다. 1900년대 초, 그때는 뭐 과학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설명할 거지만,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심리학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겠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연구와 실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중반에 집단, 세대, 뭐 남녀 간의 차이, 뭐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에? 이게 나라별로 이게 좀 뭐야 다르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집단별로 이런 데이터가 다르구나, 세대별로 이런 데이터가 다르구나, 그리고 또 남녀 간에 이런 데이터가 다르구나 해서 만들어 놨더니 나라별로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19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문화,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으니 그걸 또 실험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편차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이제 같은 문화, 같은 세대 속의 어떤 개인의 차이,
이렇게까지 세분화되게 된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더 세분화될 거예요. 심지어 개인의 내부 상황에 따라서 같은 한 개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 그래서 환경, 상황, 상태, 자아 이 네 가지의 어떤 변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연구나 실험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심리학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100여 년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다 혹은 오래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원전부터 살았던 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과학으로서 과학적 관점에서 본 심리학입니다. 그 전에는 철학적 관점으로 봤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바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19세기 말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뿐만이 아니라 야 이거 정신도 과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실험이 되지 않을까?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과학 이전에는 철학자들이 철학의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지식과 본질을 추구하는 거. 네. 뭐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 데카르트라고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원론을 따랐었죠. 네, 육체와 정신의 분리. 육체는 물리적인 세계의 한 부분의 물리적 법칙을 따르고 정신이라는 또 물리적 세계와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정신이 존재한다.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허점이 있었어요. 철학적 접근은 직관과 논리를 통한 추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 논법에 오류가 생긴다던가 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가이고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이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은 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현대과학, 뇌과학에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이 마음, 정신은 알고 보니까 뇌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는 사실 머리가 너무 아파랑 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통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관찰,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또 예를 들면은 이 머리 다친 병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지? 하면서 뇌를 까보니까 이게 뇌를 다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뇌, 신경 이런 부분에 손상이나 그 원인이 있을 거다. 지금 하는 행동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쪽은 신경과학, 뇌과학, 뭐 인지심리학 쪽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베이너란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이 정신적 감각에 변화를 준다. 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말이 많았죠? 네.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네.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 꺼낸 거예요. 심리학의 역사, 어떻게 시작을 했냐, 태동이 어떻게 됐냐, 철학적 접근에서 19세기에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게 됐다. 그리고 심리학이 이제 과학의 한 분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또 다음 어떻게 발전됐는지 다양한 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